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동우입니다. 동학 해설사 양성과정의 한 프로그램을 이번에 맡게 됐는데요. 제가 이거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도 나라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놀러 갔다 온 건 아니고요. 우리 역사를 찾아서 좀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로 좀 다녀왔는데, 하와이에서 이제 우리 첫 번째 공식 이민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까지 나오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1905년에 있었던 그 멕시코 이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그 현장에 어떤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있고, 또 동학과 관련된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인데요. 제 프로젝트의 이름이 이제 무무리도를 찾아서라는 이름입니다. 무무리도, 무무리 아니고요. 무무리. 좀 이렇게 넓적넓적한 큰 돌들이거든요. 그 밭에 있는 이제 돌들인데, 이제 제가 다녀본 현장들이 다 이 무무리돌 정신을 품고 있는 이제 현장이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무무리돌이라는 단어가 백범일지에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제 김호 선생님이 고초를 받으실 때 형무소에서 순사가 이제 지주가 전답에서 무무리돌을 골라내는 게 선례 아니냐, 이제 밭을 가려면 이제 돌을 골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 같은 놈들은 다 사회에서 속아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평생 무무리돌 정신을 품고 살겠노라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름을 따온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는 사진 보시면서 이제 편하게 이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 사진의 현장들이 다 우리 무무리돌 정신을 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시작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인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 레드포트, 이 지금 사진에 지금 이 TV에 좀 띄워져 있는 사진이 레드포트라는 성이에요. 근데 이게 타지마할 잘 아시잖아요. 그 타지마할을 만든 왕이 샤자한이라는 왕인데 1600년대예요. 그때 이제 타지마할을 만들 때 이 델리에 있는 레드포트라는 성도 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성이라서 레드포트, 말 그대로 이제 붉은 성이죠. 이 붉은 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성이 마지막 무굴 제국의 성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대한 제국의 성터였던 거죠. 이게 인도가 저기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마지막 성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1943년에 우리 광복군이 옵니다. 이 인도에 우리 광복군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너무 흥미로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전투가 어디냐면 버마 전선이었어요. 버마 전선.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은 저희 중국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일본군은 이제 인도까지 가려고 했던 그 딱 맞닥뜨렸던 지점이 바로 버마. 그래서 인팔이라고 불렸어요. 인팔. 그 인팔 전투가 되게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이분들이. 근데 레드포트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43년 8월에 뭐 이제 전투에 나가야 되니까 이 영국관들하고 좀 호흡도 맞춰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신감청, 암호에도 뭐 포로신문,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 예전에 DMZ에서 막 서로 남북이 막 방송했었잖아요. 그거를 선무방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적 선무방송, 이런 이제 번역문 쓰고 이렇게 원고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받아요. 영어 교육도 물론 받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 개월 동안 여기서 훈련을 받았던 장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충칭이 있었던 임시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왜 인도까지 파견했냐면, 그 먼 인도까지, 이게 사지잖아요. 전투가 진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이제 인도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제일 필요한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참전국 지위를 얻는 거. 우리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그 지위를 얻어야지만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자주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국제정세를 읽고 있었던 셈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분으로 9명의 인면 정구공작대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을. 인은 인도, 면은 이제 버마를 얘기합니다. 전구는 전투지역이고. 그래서 인면 정구공작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가서 실제로 이제 훈련받고 실제 이제 인팔 전투에 이제 투입이 돼서 전가를 많이 세웁니다. 근데 이 사진 재밌는 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저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분이 롤란드 베이컨이라는 그 인면 정보공작대의 그 연락장교였어요. 근데 이분이
한 2년 전인가 우리나라 저기 그 저기 유공자가 돼요. 독립운동 유공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푸른 눈의 외국인한테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이제 대우를 해준 거죠.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좀 키 크신 분 있잖아요. 저분이 한지성 대장이에요. 뒤에 줄 가운데 계신 분. 한지성 대장인데 인면 정부공작대의 대장. 근데 이분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서원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죠. 서원이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남북이 이제 갈라지는 그 현대사의 비극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저분은 약산 김원복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주혁명당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김원봉하고 같이 이제 월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아직도 약산처럼 서원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에도 우리의 그런 천정주의를 위한 노력이 담겨 있지만 그런 현대사의 기억도 같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포트를 이제 관광지가 아닌 이 사적지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어본 거죠. 근데 기록에는 이 레드포트가 되게 넓어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성터 어디에 우리 인면정보공작대가 머물렀고 막사가 어디 있었고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터를 아직도 여기 통제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닐 수 있는 구역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 작업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미주 그 중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의 공식적인 의미는 우리 디아스포라의 공식 의미는 1902년 12월이었습니다. 정확히 12월 22일이었는데요. 이게 대한제국에서 허가한 나라에서 허가한 공식적인 의미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태평양을 넘어서 하와이에 가서 그 사탕수수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아주 고초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 하와이가 우리한테는 단순히 무슨 신혼여행 많이 가고 여행지로 이제 가는 곳이 아닌 우리 공식적인 이민의 시작이었고 또 이분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처음으로 미주 지역에서 시작했다. 미국 땅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이 하와이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독립운동이 이제 미주 본토로 나가면서 아주 좀 이제 확장돼 나가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우리 독립운동사로 확장돼 나가는 그 씨앗이 바로 하와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갔죠. 이제 이런 풍경이 이제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는, 하와이 하면 푸른 바다, 코발트빛 바다, 그다음에 막 그 주라기 공원에도 많이 촬영이 됐었잖아요. 그런 이제 멋진 산들이 같이 있는 화산섬이니까 이런 이제 풍경인데, 이 풍경 어딘가에는 우리의 역사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요, 시작은 제물포항의 대항입니다. 이 제물포항은 지금 없어졌어요. 인천항이 돼버렸죠. 과거의 인천은 지금 인천을 얘기하는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어야 됐고요. 지금 우리가 인천항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다 제물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제물포항 자리가 어디냐면 차이나타운에서 멀지 않은데 그 중부경찰서, 인천 중부경찰서가 있어요. 그 바로 옆자리에 가면 요런 탑이 하나 서 있는데, 이게 뭐 같으세요?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렇게 누구 이렇게 배웅하는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굴 배웅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근데 이 자리가 제물포항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1902년 12월 22일 날 100여 명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로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12월 22일 날 121명이, 정확히 121명이 이제 인천항을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갈 때 1번은 들려요. 근데 거기서 검역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2명이 그 1번에서 다시 배에 올라서 이제 하와이까지 갔는데, 하와이에 1월 13일날 도착하는데, 제가 이걸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뭐 자료보다 조금씩은 상이한데 대략 밤 12시에서 3시 그 사이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어두컴컴한 이제 그 한밤중에 도착을 해서 바로 하선을 못 합니다. 한 3-4시간 정도 기다려요. 해 뜰 때까지. 근데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멕시코나 쿠바는 뭐 며칠 동안 뭐 배에 머물러요. 예, 이게 무슨 서류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막 다른 항구로 왔다 갔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아주 양호했던 경우예요. 그래서 한 3-4시간 있다가 이제 해가 뜨고
호놀룰루에 그 7번 선착자리가 있거든요. 그 지금 가면은 알로하 타워라는 그 탑이 하나 있어요. 그 바로 옆에가 이제 7번 선착자리인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되죠. 근데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신체 검사를 해요. 근데 이제 눈병 걸린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뭐 다른 뭐 질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거기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86명이 하와이에서 첫 이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인천의 메리교회 출신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민을 좀 주선한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이에 가신 분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또 이분들이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한인 교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되게 발달해 있다 하와이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7번 선착자리. 저 뒤에 보이는 탑이 알로하 타워라고 하는데요. 지금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건물 있죠. 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오른편인지 좌측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수시로 배가 드나들었기 때문에 2002년부터 5년까지 이제 7,300명 정도가 넘어가는데 배가 수시로 드나들어요. 수십 차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도 됐고 이쪽에도 됐겠죠. 그래서 조작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탕수수 밭으로 이제 배치를 받죠. 근데 이 삶이라는 게 간략하게 얘기해서 어떤 삶이었냐면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요. 그래서 6시 정도에 집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작은 협괴 열차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나 무마차 이런 걸 타고 농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6시에 농장에 도착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침 해 뜨기 전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까지 일을 해요. 한 6시간 일을 하셨죠? 그러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딱 30분. 밥을 먹고 12시 반부터 또 일. 그리고 4시 정도에 일을 마쳤대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언제 찍었냐면 좀 사진가니까 그날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재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감정들을 좀 불러낼 수 있으니까 12시 반쯤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탕수수 밭을 지금 호놀룰루 이 오아후 섬에는 사탕수수 밭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등섬 이제 야생 사탕수수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광객들 보라고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12시 반에 맞춰서 맞지라는데 점심 먹고 얼마나 노곤하겠습니까? 근데 다시 또 그 일을 시작해야 그 시간에 맞춰서 저는 하늘이 되게 아찔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노랗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호놀룰루에서 그 오아후 섬 서쪽 편으로 가면 한인 이민 100주년 조형물이 하나 서 있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공동묘지에 있는 조형물 사진인데요. 거기에 가면 이제 한인 무덤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빅아일랜드, 호놀룰루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와이는 크게 4개의 섬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빅아일랜드예요. 하와이 섬 중에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섬. 그러니까 오아후 섬이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이 제주도보다 조금 작대요. 그럼 제주도랑 비슷하다고 치고 이 빅아일랜드가 이 오아후 섬의 7배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의 7배 정도의 크기. 이게 얼마나 큰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힐로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공항이 이제 2군데인데 힐로하고 그 코나, 그 세계 3대 커피라고 알려져 있는 코나 커피 있죠.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코나 커피가 그 빅아일랜드에 있는 코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힐로에 가면 이런 한인 이민조상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리아 섹션이라고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렇게 한인 무덤들이 같이 있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무덤을 제가 다 찍었어요. 100몇십 개를. 근데 이제 한자로 이름이 써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이름이 써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데, 한자는 우리가 썼는지, 중국 사람이 썼는지, 일본 사람이 썼는지 잘 구별 안 돼요. 근데 한글은 외국인이 있으면 딱 티가 나잖아요. 한글은. 근데 한글에 일본체처럼 막 이렇게 쫙 거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막 이게 기역자도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알아봤더니 예전에 이런 장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천민 취급 계층들이 했는데 그거를 일본인 이민자들, 특히 오키나와 출신들이 많이 했대요. 그래서
죽어서도 일본 사람이 판 비문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왔는데 일제 감독이 된 거 봤어. 소식 들었어. 그리고 이 무덤 중에 한 50여 명 정도가 안중근 의사 성금을 또 낸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75센트, 1불 뭐 이렇게 돼요. 당시 한 달 월급이 18불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라 찾겠다고 노력했고 이제 1916년 경술국치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독립장을 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묻혔는데 마지막에 일본 사람이 반 비문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다. 되게 슬픈 거죠. 심지어는 이 비석도 못 세워가지고 그냥 관뚜껑에다가 콘크리트 붓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쓴 그 무덤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드론 가져가서 위에서 이제 본 장면인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나마 여기는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코리아 섹션이라는 팻말도 있고, 네. 그리고 모아져 있고. 근데 저 옆에 이제 입구에 가면 이 알라이 공동묘지 입구에 가면 우리가 저 한인 선조 기념비 세워놨잖아요. 일본도 세워놨어요. 일본 사람들도. 근데 더 좋은 자리에 더 크게 더 멋있게 세워놨어요. 예, 그거 좀 비교해보면서 제가 아이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대숲사이에 무덤이 있죠. 여기는 이제 코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나 커피 하나는. 그래서 코나 그 커피 농장에 한 뒤편인데요. 버려져 있는 한인 무덤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관뚜껑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쓴 이제 비문인데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경성, 애옥에 박기는 한자예요. 그리고 옥자는 한글이고 이름은 박기옥이에요. 연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65세 1941년 65세 돌아가셨다는 얘기겠죠. 근데 고향은 애옥이래요. 마포 가는 애옥에.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딱 갔을 때 저 뒤에 보이는 나무에서 꽃이 떨어지거든요. 꽃이 떨어져갖고 저렇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럼 저 꽃이 계속 떨어질 텐데 누군가 치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기가 꽃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게 짓무르고 이제 썩으면서 그 꽃들이 썩어가지고 저기를 다 덮고 있었어요. 안 보이게 글자가. 근데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뭐가 콘크리트에 이렇게 싹 파진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글자인데? 누가 의도적으로 쓴 건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장갑을 딱 끼고 저기를 쫙 손으로 이제 이렇게 없앴죠. 그 위에 썩어있는 그 꽃잎들을. 그랬더니 이 글자가 딱 나오고. 그리고 촬영하고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철수했다가 다음날 다시 아침에 왔더니 이렇게 또 위에서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이 모습이었던 거죠. 참 짠했던. 예. 근데 이날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추석날이었어요. 이날이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찍은 날이 추석날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알고 이분들 누가 차례를 지내주겠어요. 그래서 숙소 근처에 마트에 가서 소주를 찾았더니 소주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시는 그런 쓴 소주가 아니고 청포도 소주 이런 거예요. 딸기 소주 한국에서 만든. 그래서 청포도 소주를 한 병 샀죠. 그 청포도 소주를 여기 한 2, 3기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부어드렸어요. 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왔는데 이 무덤가에 그 청포도 소주를 이렇게 이제 부으니까 청포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육사의 그 시도 생각나고 그랬던 이제 개인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다른 무덤인데 오래돼서 저렇게 비석이 넘어와서 하늘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김성복 동자의 묘.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묻혀있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병들 1살, 2살, 3살 이런 아이, 10살 이런 아이들.
그래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병 걸리고 제대로 치료 못 받고, 그래서 아이들의 무덤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된 무덤도 많이 있고요. 네, 다 한국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전 되게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재밌는 사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진인데, 제가 뭘 찍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수영장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저 뒤에 보이는 물 받아놓는 큰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저수조, 그것은 저희가 저기 수도가 없는 데라서 아주 산 쪽에 있는 외곽에 있는 집이라서 저걸 찍은 거일까요? 저 수조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저희가 뭐냐면요, 숯가마터예요. 숯가마터. 예, 여기가 이제 힐로인데 이승만 박사가 여기에 있는 동포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숯가마를 만들어요. 여기 나무가 많잖아요. 이 나무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로 숯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독립장을 쓰겠다. 그래서 동지촌이라는 거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레일이 아직 남아있고 그 숯가마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숯가마터를 찾아간 거죠, 제가. 이걸 찍으려고. 근데 저는 뭐 이승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그 현대사 현대사 넘어오면서 인물 중에 제일 논란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승만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게 역사의 한 현장이니까 한 보존은 해놔야죠. 없어지는 것보다 나니까. 근데 이제 갔더니 이제 이게 땅값이 얼마 안 한대요, 저기가. 근데 여태까지 이게 100년 된 숯가마인데 아직도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지 못해가지고 방치된 채 저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한국 사람이 이 땅을 샀대요. 저 숯가마터 있는 데를. 그래서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제가 가기 한 1주, 2주 전에 나와서 자료조사를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단장이 돼서 진입로도 생기고, 지금은 제가 그 수영장 찍은 집 있죠. 그 집을 통해서 못 들어가요. 거기가 이제 사유지니까 그 집주인한테 항상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여기가 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장들이 아직 남아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되게 재밌는 건물이죠. 뒤에는 현대식 건물이고 앞에는 광화문이고. 그래서 이제 한인 기독교회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점이 됐고, 여기서 이제 독립장으로 많이 됐고, 독립운동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건물도 이승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이승만이 만든 거죠. 이 건물 오른쪽에 가면 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앞에 이승만 동상이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저도 현지 취재를 하다 알겠는데, 이 교회에 지금 엄청난 분란이 일고 있대요. 교인들이 반으로 찢어져가지고 한쪽에서는 우상숭배니까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자, 한쪽에서는 이 교회 설립자니까 남겨야 된다.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금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네, 그냥 그런 사실이 지금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승만이 이제 하야를 하잖아요. 그리고 향한 곳이 하와이였어요. 하와이로 가요. 그래서 여생을 보내고 죽은 곳이 하와이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 저 2층 202호인가가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이에요. 여기 양로원입니다. 지금도 양로원이에요. 이 양로원에서 이 풍경을 보면서 마지막을 보냈다. 예, 그렇게 팩트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양로원 자리에서 약간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들, 이제 빌딩 보이는 데가 호놀룰루예요. 그 와이키키 해변 있는, 여긴 다 호놀룰루지만 그 와이키키 해변이고요. 왼쪽이 우리 제주도에 있는 성산 일출봉처럼 그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그런 곳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예. 풍경이 너무 저도 여기 찾아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너무 풍경이 좋아가지고 이 언덕을 쭉 이제 길이 나있는데 거의 꼭대기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찾은 하와이에서 풍경 제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누구냐면 조지 세넌 맥튠이라는 분의 손자입니다. 조지 세넌 맥튠. 이분이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세요. 1905년인가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머물다 미국도 갔다 오시고 여러 차례 하는데 1920년대 윤동주가 나온 숭실학교, 숭실였는데 숭실 그다음에 중학교 뭐 이런 숭실학교의 교장을 겸임해요. 양쪽 그 학교를 그런 선교사였어요. 조지 세넌 맥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한국 독립운동에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어요. 3.1운동 당시에도 이제 학생들 대표 만나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까지 막 그랬더니 야 세넌 좀 자제해. 지금 뭐 일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 목소리 우리 조금만 이렇게 좀 잠시 있다가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랬던 아주 강성파였어요. 조지 세넌 맥튠이. 이 사람이 1920년대 그 숭실학교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시키냐. 그래서 신사참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충북도에서 막 소환하고 이래요. 당신 왜 그러냐. 근데 미국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하고 막 와가지고 막 소환해가지고 아주 뭐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굴하지 않죠. 그리고 이 조지 세넌 맥튠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고향이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났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의 사람은 그 평양에서 난 조지 세넌 맥튠의 또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손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빅 아일랜드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제가 이제 인물 사진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흐릿하게 찍는 기법으로 찍어내거든요. 지워진 역사, 흐릿해진 역사, 또 반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역사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흐릿하게 이제 인물들을 찍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은 이제 황마리아 선생님의 묘소인데요. 오아후 공동묘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혀 있습니다. 호놀룰루에 있습니다. 한 번씩들 호놀룰루 가시면 꼭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에 가면 1세대 이민자들의 무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거기에 박힌 그 얼굴도 있거든요. 그 얼굴들만 아주 클로즈업 해가지고 쫙 찍었어요. 이제 그 얼굴들만 가지고 좀 전시를 한번 해볼까 해서. 근데 이제 이 무덤은 강혜원 지사라고 또 있어요. 대한여자애국당 이런 거 만드신 거. 그분의 어머니 황마리아. 근데 황마리아도 여성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딸이 다 이제 독립운동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의 무덤이 그 오아후 공동묘지에 이제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빌딩은 호놀룰루의 차이나타운 인근입니다. 차이나타운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인데 오카퐁 빌딩이라고 써 있죠. 이 자리가 제가 이 빌딩을 이렇게 세 컷을 이렇게 위치별로 찍었는데 여기가 되게 번잡한 곳이에요. 차이나타운 인근이라서. 그래서 일단 사진이 깔끔하게 찍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갔죠. 여기 몇 번을 갔어요. 차 없을 때 찍으려고. 그래서 이제 차가 없죠. 사람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천도교 종려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와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최인경 선생님이 거기 가면 그 하와이에 천도교 있었다고 종려 자리가 있다. 그럼 선생님 로케이션 주세요. 제가 찍어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갔죠. 가가지고 이제 이 천도교 자리 물론 이 건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엔 다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조 건물이 남아있는 건 정말 원본 그대로 있는 거고 이런 시멘트로 된 건물들은 다시 이제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였다, 이 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제 천도교 관련된 설명은 나중에 이제 최인경 선생님한테 좀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되게 흥미로운 곳이 또 있습니다. 이 어딜까요? 뭘 찍는 건가요? 석가탑 같지 않으세요? 뒤에 보이는 기와 또 한국 기와잖아요. 앞에는 이제 막
40년대 무량사라는 조계종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갔죠. 너무 여기 절이 있어요 하고. 근데 40년 됐대요.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모습을 찍었냐면요. 문화 혼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국 사람의 뿌리니까 당연히 한국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민은 그렇지 않다. 디아스포라는 계속 변해가고 이렇게 화합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을 지키지만 현지화되거든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저 기와나 지금 저 건물이 목조 건물이 아니에요. 목조 건물처럼 졌대요 처음에. 근데 개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멘트로 된 이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면서 디아스포라는 좀 다른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게 문화 혼종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에서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1902년부터 1910년 그 사이에 20개가 넘는 한인 단체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단체들이 다 이제 독립운동에 이제 밀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단체가 나중에 1910년에 미주 본토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 국민회로 합쳐집니다. 대한인 국민회. 이 제일 중요한 단체예요. 대한인 국민회. 그 대한인 국민회가 이제 쭉 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막 되게 많았어요. 작은 단체, 큰 단체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다 합쳐져요. 1910년에.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로 재편됐다. 그래서 이 건물, 대한인 국민회 이 본부 건물을 썼던 건물이 지금 LA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1930년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 국민회가 이제 본거지로 LA에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930년대 지은 건물이고요. LA 가보시면 좀 이런 것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관람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거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어디 가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묻힌 무덤이 있는데 항상 무덤을 제가 많이 가요. 예,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방사겸이라고 이제 적혀 있죠. 저기 사랑하는 나의 남편 방사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직업이 되게 재밌어요. 직업이. 여러분들 그 제가 아까 1902년이라고 했잖아요. 하와이인이. 근데 이 이민자들보다 먼저 하와이에 왔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어떤 직업군이었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였냐면 고려인산 장수들이었어요. 고려인산 장수들은 1880년대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그 기록이 이제 그때부터 발견되거든요. 중국 사람을 위장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고려인삼을 제일 잘 알아주는 데가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의 디아스포라를 맞춰가지고 우리 고려인삼 장수들의 디아스포라도 시작이 돼요. 가서 팔아야 되니까 좋은 가격에. 근데 이 방사겸이라는 분도 고려인산 장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려인산 장수들이 독립운동에 많이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많이 돼요.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중국 상해에서도 고려인산 그 상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교도 세우는 작업되고 막 그랬던 기록이 막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장사해가지고 번 돈을 자금 만든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다니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도 가고 쿠바도 갔거든요. 그러면서 메신저의 역할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 막 한국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으면 쿠바, 멕시코에 가서 막 편지 써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막 보내고 이런 역할까지 했어요. 재밌는 사실은 그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에 재밌는 사실 하나 있죠. 그 송기정 선생님이 베를린에서 금메달 따고 일장기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제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뭐 일장기 그거를 나중에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삭제해버리잖아요. 그 일장기 말초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을 송기정 선생님이 어떻게 듣게 되냐면 배 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싱가포르에 기항을 하거든요. 그 배가. 근데 그 싱가포르에서 송기정 선생님 그 지금 한국에서 그 금메달 딴 사진에 동아일보가 이거 지워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 얘기를 기점을 누가 해줬는데 그 사람이 고려인삼 장수였다는 송기정 선생님 인터뷰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에도 고려인삼 장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재밌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 고려인삼이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면서 이 고려인삼 장수들도 그렇게 같이
디아스포라를 했고 그분들이 독립운동에 많이 수신했다. 이분이 실제 독립운동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가주에 있는 한 호텔인데요. 나중에 이제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 본토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 50% 나오고, 아니 30%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 찾아가기 시작한 곳이 캘리포니아 길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중가주, 북가주, 남가주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가주에 있는 농장들, 뭐 오렌지 농장, 뭐 포도 농장, 뭐 호두나무 농장, 뭐 되게 뭐 농장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농장들로 가서 이제 철새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과 안창호 이 두 명의 독립운동가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독립장으로 대달라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동판이 붙어 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대평원이죠. 아주 넓은 평원이에요. 뭐 나무도 저기 산이 안 보여요. 나무도 없고 그냥 쫙 다 그냥 농토예요, 농토. 근데 여기에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뭐냐면 1920년도에 캘리포니아 북가주 윌롭스라는 곳에 우리 조상들이 비행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군을 양성합니다. 그게 윌로스 비행장인데 한인 비행사 양성소라고 해요. 그 비행장 터에 남아있던 교육장 건물이에요. 지금 그게 실제로 썼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 육군의 시작이 만주거든요. 신흥무관학교, 서간도. 그 다음에 이 공군의 시작은 캘리포니아였다는 거. 그러니까 육군과 공군의 뿌리가 다 우리나라 밖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표명들이 남아 있고요. 1908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도 이 사진 앞에 이 사진 저 시계탑 앞에서 이제 장인환과 정명 두 명의 의로운 청년들이 그 친일파 스티븐스를 여기서 저격하게 되죠. 이게 아주 중요했던 의거예요. 이 의거 때문에 막 산재되어 있던 하와이 단체, 미국 본토의 단체들이 이제 뭉치는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거가 안중근 의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가게 되면 요 페리부드 앞에 한번 가서 의거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기 가면 표지판 안 서져 있죠. 세울 수가 없죠. 이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죽인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 터도 잊혀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1902년부터 5년까지 하와이 이민이 있었고 그 1905년 마지막 해 4월 달에 존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1033명의 사람들을 영국 상선 1포도에 태워서 멕시코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이민은 대한제국이 허가한 이민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존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객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멕시코에 있는 애니게임 그 용솔란 농장주의 대리인 자격이거든요. 근데 그 농장주를 대리인 시켜준 거지 우리 정부에서 인정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모객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정보에 좀 눈이 어두웠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속아서 갔던 사기 이민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1905년 4월달에 이분들이 멕시코까지 40여일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애니게임 농장에서 아주 고초를 많이 하와이보다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또 계약노동을 잘 일하고 하와이는 뭐 한 2년, 3년 정도 일들 하셨는데 여기는 4년을 채워야 됐어요. 근데 4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제하고 경비 제하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식료품 사고 뭐 이러다 보면 별로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못 돌아오네요. 나중에 고향에. 그래서 돌아올 수 없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나온 거예요. 예, 루트는 이렇게 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저 메리다라는 곳입니다. 살리나 크루즈로 들어가서 저렇게 이동해서 메리다까지 가는데 아주 고초를 겪고 중간에 한 2-3명의 아이들도 죽고 했던 이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 멕시코 이민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여기에는 2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상추가 없죠.
예, 가자마자 농장에 가서 상추가 더 잘려나가는 예, 그런 일을 겪고 저 뒷줄에 보면 아이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존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원했대요. 거리의 불황아들, 네, 고아들 이런 애들을 많이 데려와라. 왜냐면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이제 밑에서 이제 값싸게 불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빠릿빠릿하고 그다음에 키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아주 나쁜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그냥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민 자체가 불법적인 아동 착취 이민이 됐다. 슬픈 이민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사이나 크루즈 이 해변에서 중미 지역 디아스포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니킹 농장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메리다라는 그 유카탄 주의 주도 메리다 주변에 아주 애니킹 농장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데머선 농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던 농장인데 거기는 고급 호텔 유명했대요 지금. 근데 대부분이 버려진 채로 남았죠. 이런 곳입니다. 야스체 농장 지금 보여드린 여기는 그 소설가 김영하 선생님이 쓴 그 검은 곳에 배경이 된 곳인데 채찍을 맞아요. 도망쳐서 잡혀가지고 그러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포가 맡고 있으니까 다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농장주를 죽이기 직전까지 가서 막 위협하다가 살려주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폭동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채찍이 없었다. 멕시코에서 1921년에 또 한 번 사람들이 배를 탑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쿠바행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에서 멕시코 갈 때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300명 정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쿠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쿠바는 설탕, 제당 산업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탕수수, 하와이처럼 사탕수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애니깽 농장, 멕시코의 애니깽 농장보다 임금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시 쿠바는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사탕수수를 자르며 물 대신 우유를 마시고 원하는 대로 맥주를 마시는 에덴 동산 같다고 알려져 있었다. 양복에 넥타이 메고 사탕수수 어떻게 자릅니까? 저 사탕수수밭 갔어요. 실제로 그거 농장에 가고 프렌테이션 하는 데 가서 잘라봤는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모기도 많고 그 사탕수수가 막 2m가 넘는데 그 되게 그 잎이 날카로워서 이게 잘못 만지면 막 손 베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물 대신 우유를 마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또 속은 거예요. 갔죠. 네, 갔는데 이제 멕시코는 살리나 크루즈인데 여기는 이제 마나띠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마나띠에 가면은 한인 이민 80주년을 기념해서 이 이민 탑이 하나, 기념탑이 하나 서 있는데요. 저기 작은 석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석판. 근데 저 글자를 잘 보시면 이게 한글이 좀 가지런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삐뚤삐뚤하고요. 맞춤법도 틀리고요. 띄어쓰기도 틀려요. 이게 이제 누가 쓰는 글이냐면 한인 2세 헤로니모 이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이게 한글을 잊어먹지 않고 그나마 떠듬떠듬 쓸 수 있는 글. 그러니까 쿠바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임천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임천택은 동학도, 그러니까 천도교인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나중에 천도교인이 됐다가 또 뭐 천도교 그 최린 일파가 이 친일로 돌아서면서 최린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최린 일파가 또 이제 친일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이 쿠바까지 전해진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경악해가지고 아니야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인데 이런 천도교가 그렇게 배신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종려원을 폐쇄해버렸죠. 이 사람이 이제 임천택이라는 사람이 종려원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임천택의 첫 번째 아들이 헤로니모 임입니다. 근데 헤로니모 임은 쿠바 2세 중에 첫 번째 대학생이에요. 마탄사스 법과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법대에 들어가는데 학비가 모자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한인들이 모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막 좋았겠어요. 축제 분위기였대요 그때.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학생 운동에 투신해가지고 잘려요 학교를.
이 헤로니모님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아바나 법대에 다시 재입학해요. 근데 아바나 법대에 딱 들어갔는데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제가 이거 퀴즈도 많이 했는데 누굴까 하면 체게바라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체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쿠바 사람이 아니고요. 피델 카스트로가 앉아있었던 거예요. 피델 카스트로가. 그러니까 피델이 친구예요. 친구, 동기. 아바나 법대에. 그래서 이 헤로니모님이 쿠바 혁명에 나서죠. 이게 쿠바 혁명의 영웅이었어요. 헤로니모님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장도 하고, 아니, 그 산업부 이제 거의 국장 자리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으로서 최고위층까지 올라가요. 쿠바 영웅이니까. 그래서 그 산업부에서, 그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체게바라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볼리비아가 죽은 거거든요. 체게바라는.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평생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뭐 시장도 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은퇴 선물로 나라에서 뭘 주냐면요. 차를 한 대 줘요. 소련제 차를. 그거 가지고 이제 아바나의 택시기사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이제 그 차로 다 찾아다니고 했던 사람이 헤로니모입니다. 이게 되게 진짜 영화 같은 사람이에요. 그 독립영화도 하나 나와 있죠. 정우석 감독이 만든 헤로니모임이라는 영화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석이 이제 어딜 바라보고 있냐면 대한민국 방향입니다. 이제 진짜 실제 가면 이 비석을 가서 보면요, 진짜 짜네요. 이 맞춤법 초등학생처럼 써놨거든요. 막 우리 것을 막 잊어먹지 않고 아니려는 막 그런 문구.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진짜 이 탑은 진짜 쿠바 자체가 짜네요. 쿠바는 왜 짤 수밖에 없냐면 한국하고 수교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도 진짜 많이 사장됐고 묻혀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도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줄 수도 없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많이 이제 감정이 막 요동치는, 제일 좀 마음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네, 가서 저 마라티 항구도 한번 돌아보고, 그 마라티 항구에서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기차 타고 김세환 뭐 이런 사람들이 기차 타고 가요. 호럴 단시에 일자리 찾겠다고. 가자마자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탄사스를 가가지고 이제 그 알아본 그 농장이 엘블로라는 독일계 애니깽 농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또 걸려 가서 한인촌을 또 이루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건물 짓고 해가지고 뭐 국어학교 만들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민성 국어학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임천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한인국민의 지부 만들고. 그러니까 쿠바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또 당하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진 거예요. 딱 터졌더니 그 당시에 국제정세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쿠바는 지금은 쿠바랑 저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그때는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그 연합국 편이었단 말이에요, 쿠바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쿠바에 머물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을 배척했겠죠. 그래서 이제 나가라 그러던가 아니면 잡아들여야 다. 간첩죄 막 이런 거 씌워가지고. 근데 그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일제강점기 한국 사람, 그 고향이 거기인데. 그래서 이 쿠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니들은 일본 지배받고 있으니까 니 일본 사람들이잖아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쿠바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씁니다. 어디다가?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대한인국민의 본부에 편지를 써요. 당연히 지부가 있었으니까 이게 빨리 우리 이걸 해결해달라. 국정 문제를 해결하라. 해가지고 대한인국민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그 이제 여권 비슷한 그런 외교 증서를 이제 쿠바에다 발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쿠바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들고 있어야지만,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일본하고 싸우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걸 꼬리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인정받게 된 거죠. 근데 그 증서가 온 다음부터 이제 그게 이제 풀렸다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는 되게 준정부기관의 역할도 했다 그렇게. 그래서 쿠바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사람이라는 걸 끝까지 인정받으려고 노력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거기서 군사훈련까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도 전쟁에 나서야 된다. 되게 눈물 나는 역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쿠바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노동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라티 항구가 이런 풍경입니다. 완전히 그 항구가 됐어요. 이 항구는 이제 그 완전히 그 설탕 산업이 부침을 겪으면서 같이 망해버린 이제 항구의 하나가 됐어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갈 때는 여기가 쿠바 제1의 항이었대요. 부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근데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가 돼가지고. 예, 그랬던 이제 쿠바의 역사가 있고요.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쿠바에 가서 이 아바나 지방에서 3.1절 기념식하는 장면인데요. 이 건물이 남아있어요, 지금, 실제로. 저는 이제 가서 다 촬영을 했죠. 거기 한 곳 중에 이제 한인 후손이 살고 있는 이제 건물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마탄사스, 뭐, 까르데나스 이런 데 가면, 이제 한인 후손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만나 뵙고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뭐 되게 제가 하와이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뭐 하와이 얘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뒤쪽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이 미국도 갔고 쿠바도 갔고 되게 우리 동학도 천도교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포교 활동을 했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그 사실과 맞물려서 우리 독립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